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저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전에서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내 인생 최고의 하루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 패밀리 그룹에 초대를 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너무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은 곳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제가 오히려 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좀 앞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디 메이크업과를 졸업을 하고요. 로드샵을 운영을 했었고요.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졸업과 동시에 바로 로드샵을 했기 때문에 적은 나이에 좀 많은 돈을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적고, 또 저만의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 생활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친구들은 뭐 6시에 끝나면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저녁 늦게까지도 일이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을 이제 로드샵을 하다 그걸 정리하고, 직장 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좀 규칙적인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는 컨텐츠 센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은 사진에 보는 거와 같이 이제 신입 상담사분들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상담 품질에 대한 평가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성실하고,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좀 주어진 업무는 끝까지 해내는 편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좀 시상하는 그런 인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노후에 대해서,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아이가 원하는 삶을 다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뉴스킨을 전달했을 때 아예 듣질 않았어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라서 아예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에너지 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투잡으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도 저희 집안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퇴사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아침에 출근할 거고 또 집에 들어올 거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당시에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루비핀 인정을 받으면서 또 탱커를 도전하면서, 그때 처음에 조윤 사장님을 랠리에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랠리에 세미나 집중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밖에 나가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고 좀 조마조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너무 잘 듣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도 투잡으로 한 3개월 정도 알아보고, 저한테 상의도 잘 안 하고 가게를 다 접더라고요. 그리고 전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는 뉴스킨에 매진하면서 부부가 온전히 뉴스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요, 정말 저에게 특별한 어떤 추억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도전했던 그 석세스 트립이었어요. 처음에 이 시드니에서 제가 꿈이 호주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넘어서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스피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저는 정말로 뉴스킨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셔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자유도 얻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도 얻고 싶고, 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뉴스킨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랠리 무대를 보면서 핀 인정 무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못 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핀 인정식 무대를 보니까 이 아이와 함께 등단하는 그 모습을 좀 꿈꿨던 것 같아요.
계속 이거를 계속 꿈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가 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등단하면서 저희가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이 무대에 등단을 한번 해 보자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아직 갈 길이 더 많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전 뉴스킨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SNS를 통해서 뉴스킨을 처음 접했고요. 이제 전 직장 동료 사장님인 지금 모두 아실 거예요. 랠리에서 사회를 맡으신 스폰서 사장님이 박미나 사장님이시거든요. 그 미나 사장님의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너무 체험을 받고 싶어서 그 갈바닉이라는 걸 체험을 받고 싶어서 체험을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안 되는 보상 플랜을 듣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엔 드림 세미나라고 해서 대전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말에. 그때 두 분의 사장님 강의를 듣고 저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문희선 사장님이었고 또 한 분이 이제 박상용 사장님 강의였는데요. 저에게 너무 맞았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딱 두 명하고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분 다 너무 열정 에너지 뿜뿜하시는 사장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거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아 저분들이 말하는 게 정말이라면 진짜 이거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한 달 반 정도를 회사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업무가 잘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또 제품을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너무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비전을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비즈니스 분면이다라고 저희는 입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신랑이 자영업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영업에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건 프랜차이즈 오너를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도 백종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처음 자영업할 때부터 좀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막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면서 정말 매출이 어마어마했던 그 가게가 몇 개월 안 가서 진짜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후라이팬 돌리고 있고 서빙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쓰리잡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힘든 자영업의 현실을 맞닥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접했을 때 '아 우리가 원하던 건데 우리가 찾던 건데 이 프랜차이즈 개인이 만들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합류한다면 난 만들어낼 자신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일이 완전한 비즈니스 분면이다라고 해서 들어왔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자영업 분면에 있었고 직장인 분면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95%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단 5%의 돈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분면은 바로 이 비즈니스 분면과 야이 분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아무리 애써 봤자 되지 않았던 분면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뉴스킨 사업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었고요. 아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임대소득과 임원소득과 인세소득을 전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인데 진짜 무자본과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분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로 여기서 알려주는 것만 그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비사 분면에서 내가 한번 남은 인생을 그리고 직장 생활과 또 자영업하는 그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을 '여기에 한번 좀 초집중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내가 노동 수입을 벌고 있지만 당장은 큰 수입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리 수입이라는 걸 내가 작은 돈이지만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처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전부 다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수입 구조를 수입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알고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꽁으로 얻어지는 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가 직장 생활을 어차피 10년이나 20년 할 건데 그때 동안에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여기에 매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두 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는 없다. 있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다. 그런데 40년의 경제 플랜을 4년 만에 끝낼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요. 정말 요즘 말로 소름.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진짜 40년 경제 플랜 내가 움직일 건데 이걸 4년 만에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 못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 로드맵대로 하라는 대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뉴스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 달 반 정도 뉴스킨을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어, 의심이 되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되게 신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후회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좀 피해가자. 그리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게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 한 달 반 동안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왜 뉴스킨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대적인 흐름에 노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항노화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노화 산업의 가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뉴스킨은 30년 전부터 이 항노화 산업의 안티에이징 회사라고 생각하니까요.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투잡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반드시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말 그래요. 집에서 가정주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던 분이 이 사업을 접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사업을 접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투잡으로 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부업이나 사이드 잡도 가능하지만 제가 투잡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정해진 근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자유시간의 근무제 너무 좋죠. 제가 직장 생활을 규칙적인 생활을 원해서 들어갔지만 자유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진 시간 9시에서 6시는 온전히 그 시간에 매진해야 됐고 그 이후에 내가 뭐 10시에 이 뉴스캔을 하든 11시에 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라는 거에 너무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죠. 요즘에 그 두피 프로그램 많이 접목하시잖아요. 저희 대전에서도 지금 두피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가장 많이 고민하셨던 게 이 리스크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두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두피 클리닉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많은 그 제품을 재고를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다 하고 싶지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두피 클리닉을 뺄 수가 없다. 그러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이 들 수 있다. 이 재고에 대한 그 리스크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무점포에 무자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 제품도 오늘 원하면 다음날 바로 쿠팡보다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바로 오는 리스크가 없다, 재고가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면서도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진짜 몇 억의 그 자본금이 필요했었거든요. 단독 건물에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자본금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뉴스키는 무점포에 무자본에 재고도 필요 없고 그리고 종업원도 필요 없다. 저희 인건비에 정말 치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업원도 필요가 없고 인건비도 아낄 수 있겠구나. 안 할 이유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좀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 바로 에이즈락이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노화를 잠글 수 있는 이 에이즈락에 들었을 때 제가 2009년도에 회사에서 이렇게 소원을 적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소원이 평생 늙지 않게 해주세요가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이즈락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뉴스킨에서만 독점하고 있구나. 이 아이템으로 내가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에이즈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회사가 좋고 보상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 꾸준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재구매율이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89% 이상이 재구매율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보니까요. 이거는 처음에 전달하고 나서는 정말 팔려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한 번 제품을 접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재구매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자가 또 소비자를 만드는 그 레버러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 지금 뉴스킨에서도요,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 백만장자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자, 평생 직업으로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라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프라인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또 아이에게 그 상속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렌드죠. 언택트, 언택트 이 네트워크 시대에 이 비즈니스는 진짜 가지고 가야 되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 네트워크 굉장히 많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글로벌한 사업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50개국 이상의 내가 나의 자산을 펼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회사. 그렇게 많은 자산을 제가 구축하고 시간과 노력을 쌓아놨는데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너무나 안정적인 회사라는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모든 걸 봤을 때 뉴스킨은 안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진짜 이 시간적인 부분과 그리고 나의 노력을 여기에 쏟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아이템의 유통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권리소득의 기회가 이 뉴스킨 안에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로 간추려서 저는 결단을 했고, 그리고 퇴사를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의 투잡 동안에 너무 재밌게 일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 안에 관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팀장님들과 또 강사진들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브랜드 체인지를 시켰어요. 제가 너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때 당시 왜 못 모르고 할 때가 가장 잘 된다고 제가 진짜 투잡을 하면서 그 6개월 동안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이제 팀장님 한 분이 지금까지 저와 뉴스킨 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또 소비자 분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템의 유통권이 지금 현재 에이지랑 메타로 또 가슴 뛰는 그 기회를 맞이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 LTO 맞았던 게 투잡을 하면서 저는 에이지랑 미의 LTO의 기회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뉴스스팬 그리고 이 LTO라고 하면 그때 당시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뉴스스팬 하면서 제가 30명을 앞에 두고 엄마한테 요청을 해서 30명 앞에서 뉴스스팬 프레젠테이션을 탁구장에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정말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하러 가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자신감이고 그게 바로 LTO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떨림이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메타 얘기 또 잠깐 흘러가게 생겼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저 3일째 에이지랑 메타 지금 먹고 있고요. 장이 너무 편안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마에 조금 트러블이 요즘에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또 먹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틀 만에 이 이마에 있는 트러블이 너무 잠재워지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거든요. 그래서 장이 정말 깨끗해지면 얼굴에 문제성인 트러블인 부분도 너무나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통권이 다 지금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뉴스킨의 비전을 보신 분들도 이 기회를 똑같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두 가지의 이 유통권과 그 권리소득의 기회로 이 뉴스킨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권리습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자산을 쌓는 일이다. 우리 늘 요즘에 온라인 건물, 빌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뒤에 보시는 게 다 온라인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몇 대의 건물, 빌딩을 지을 건가요? 몇 층에 있는 빌딩을 지으실 건가요? 생각을 하니깐요. 너무 가슴이 벅찬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나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이 뉴스킨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권리소득 너무 좋고 자산을 만드는 거 너무 좋은데 제가 변화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영업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열심히 팔러 다니면 그만이지만 저희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리더가 돼서 리더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룹을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이 그룹 확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깐요. 그 달라져야 할 절실한 이유를 찾으면 사람은 스스로 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그 끝점을 일단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면 내 스스로 변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예전과 변하진 않았지만 진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예전과 달리해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성공을 하려면요. 정말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일에 몰입하지 않으면 절대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정말 자산을 쌓기 위해 여기 왔는데 이 일이 너무 싫어. 그러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고 몰입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좋아지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누구나 뉴스킨이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도 잘 몰랐고 제품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이상 뉴스킨을 알아보니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뉴스킨이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요. 이 경험이라는 것 자체를 좀 빠르게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500만 장자 사장님, 1000만 장자 사장님 너무나 훌륭한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그 사장님들이 단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더 많이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탄하게 가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뉴스키는. 어 빨리 가면 그만큼 많은 고통을 그 단기간 안에 이뤄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겪어야 될 것들이고 어차피 내가 경험을 다 일일이 해야 될 것들이라면 진짜 맞닥뜨리자. 피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보자.'라는 게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저희가 이제 벨로시티기 전에 어 블루 다이아몬드 되려면 12 라인이 세팅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했던 게 '진짜 이거는 하려는 사람을 찾는 게 맞고 하려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엔 있지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도 그 사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절하게 느낀 게 눈 씻고 '이거 하려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찾아야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려는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다면 그 확장 속도와 레버러지는 진짜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걸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평범한 제가 정말 위대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들보다 2배, 3배 그 시간이라는 거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과 같은 그 방식으로 지금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성장이라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여기에 몰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버는 시간은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오전 5시부터 이 8시까지의 시간이 사장님들의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동일한 어떤 효과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 성장하는 시간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요, 2시, 3시, 새벽 2시, 3시에 잤어요. 자는 게 너무 아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재워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요, 새벽에.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자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렇게 하니까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걸 제가 느끼게 되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봐서 그 시간을 나한테 한번 투자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6시였거든요. 6시 하다가 5시 반, 5시 반, 그리고 5시, 5시 일어났다가 4시 반, 지금은 4시 반 정도에 이제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너무 빨리 일어날 때가 있어요. 3시 반에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시 한번 자야지라고 했는데 또 잠이 안 들어요. 왜 저희는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요,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고 미온수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명상이라는 걸 하고요. 감사일기를 써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은 사장님이 감사일기 앱을 이제 팀방에 올려주셨어요. 그 앱을 다운받아서 5가지 추가해도 되고 또 뭐 3가지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감사일기를 이제 매일매일 팀과 함께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5가지는 꽉꽉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10개, 30개도 감사일기를 쓴다는데 내가 이 5가지 못 쓸까 하고 5가지를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진짜 감사함이 2배, 3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앱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쓴 거를 캡처해서 팀방에 올리고 다른 사장님들은 오늘 하루 어떤 걸 감사했을까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 듣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팀에서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강의를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 강의를 고르고 그다음에 팀방에 올리면 그 리뷰를 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를 하고 그다음 팀과 함께 독서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 미팅은 보통 6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한 이후에 소통이 더 많이 원활하게 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마 여기에서도 독서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독서 미팅을 하니까 아침을 함께 깨우고 그리고 책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우리가 적용할 점, 깨달은 점, 본께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소통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루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 시간이 저는 이 시간이에요. 하루의 스케줄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매일 3명 이상씩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에이지랑 메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루에 3명 이상에게는 에이지랑 메타에 대한 STP를 해야 되는 게 또 제 목표이기도 하고 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7시쯤 돼요. 7시쯤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씻고 준비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닝 스쿨을 듣고 그리고 나서 저희 폭탄에서 애프터 미팅을 하고 있어요. 폭탄에서 애프터 미팅을 한 지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화면을 끄고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여기 김내진한 사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저희 팀과 함께
억지로라도 넌 일어나서 여기 참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힘들어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대 사장님들은 꼭 폭탄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이 애프터 미팅을 마치고 나면 그때 이제 제가 하루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아침에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진짜 4시 반부터 이 시간까지 이 모닝스쿨 하기 전까지 이 시간이 너무나 스케줄이 빡빡해요. 이 루틴대로 하다 보면 진짜 그 3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루라도 요걸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성장이 다시 뒤로 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변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잤던 제가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저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목표를 잘게 잘게 쪼개고 그것들을 성취를 하나하나 이루다 보니까 성취하는 방법을 또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과 저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이라도 어떻게 보면 관계를 형성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저랑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지금도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노력 하나 없이 안 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뉴스킨 투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탁달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직 뉴스킨 하기에는 멀었던 것 같아." 장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많은 성격을 바꿔냈거든요.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이 뉴스킨하고는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없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목표와 계획이라는 게 없었던 저에게 정말 세부적인 목표와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책이랑은 담을 쌓았던 제가 진짜 매일매일 독서를 하거든요. 주말에도 한 10분 정도는 진짜 짧게라도 시간이 없으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책을 가지고 다니면 한 페이지라도 읽게 된다는 어느 분의 말이 떠올라서 진짜 늘 책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다라는 걸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깐요. 한 분도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저에게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뉴스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을 텐데,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성장을 갈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하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니깐요. 다시 한번 이 뉴스킨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요. 뉴스킨이 최적합하게 환경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자영업하는 신랑의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의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여기서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깐요.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없다라면 만들어서라도 이 환경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보였던 사진처럼 저희는 아이와 함께 그 무대 등단을 꿈꾸면서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이를 잘 돌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등하원을 거의 엄마가 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등하원을 부모님이 시켜주셨고 하원을 하면서 아이 저녁까지 먹여주시면 저는 늦은 날은 이제 부모님 댁에서 재우고 그런 다음에 좀 그나마 시간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아침에 또 보내고 이런 거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도 등교 하교 모두 다 지금 시키고 있고요. 하교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댁으로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몇 바퀴 돌고 나서 부모님 댁으로 가면 또 저녁을 먹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오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요, 시댁에서도 그렇고 저희 친정에서도 그렇고 가족의 행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장 저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이때의 시간이 어떤지 또 이때에 언제 괜찮은지를 저희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는 여기에서 성공하겠습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스로 이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잘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지금도 그 환경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랠리를 다닐 때도 일단은 아이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뭐 친정 때문에 생일 때문에 가족 행사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제가 스스로 환경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에 정말 비즈니스에 정확한 비전을 봤다라고 하면 그 환경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물에서 왼쪽에 있는 거는 물에서 자라는 수초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물은 그냥 땅에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두 개의 똑같은 식물인데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의 적응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라는 이 그림을 보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발목을 잡는 건 이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고객 만족 공식이라는 게 있대요. 자, 100에서 1을 빼면 99인데 100에서 1을 빼면 비즈니스의 공식은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0이 될 수는 없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한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진짜 아래 바닥부터 정말 탄탄하게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탱코어와 시스템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탱코어 10칸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냥 이걸 칸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진짜 많은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시스템 안에 있고 이 탱코어만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대요. 그러면 다 하는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 탱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정성을 쏟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에서 독서 체크한 것이 아니라 독서를 했으면 내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강의를 들었으면 어떤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내가 느낀 게 무엇이고 행동을 했으면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탱커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내가 탱커를 그냥 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다시 그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식스파 복제학이죠. 너무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데 그쵸? 6명이 6명만 복제하면 되는 일을 우리는 왜 이 레버러지를 만들어내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식스파에서 지금 5기 식스파 입성을 하면서요. 너무 부끄럽게도 지금 크리에이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같은 생각과 목적을 공유한 팀에서 나오는데요. 아직 그 식스파의 레버러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것이 숙제이고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기까지 아직 크리에이터를 만들지 못했지만 6기부터는 제가 반드시 크리에이터로
만들어낼 거라는 걸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습과 복제하기를 반드시 이 비즈니스에 내야 된다라는 게 제 가장 또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크럭스라는 부분이 우리 등산을 하면 이 크럭스라는 부분이요. 순탄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이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등산에서는 이 크럭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인생에서도 반드시 크럭스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상까지 꼭 가고야 만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단단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히나 우리가 만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생의 크럭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넘지 못할 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많은 도전의 성공은 그냥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정상에 올라서야지만 그 목적지에 이루어지는 거고 단 한 방에 갈 수 있는 성공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그거에 이 물방울의 법칙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방에 바위를 깰 수는 없지만 저희처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탱코어와 그리고 모닝 루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바위의 구멍을 점차 뚫리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지속했을 때 두 조각이 딱 나는 것처럼 정말 저희는 그 확장이 그 순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요. 진짜 즐기는 거 좋아하는 저예요. 저희 부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안 그렇지만 신랑이 이런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깐요. 진짜 과격한 이런 익스트림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따라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뒤로 미루자라는 거였어요. 희열을 조금 미뤄보자.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좀 우선으로 하는 습관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나에게 지금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니깐요. 정말 우선순위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희열 미루는 습관을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고 이 아이도 이때의 기억을 정말 정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2018년 3월이었고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은 지켰지만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PA라는 숙제와 그리고 실습화 복제하는 그 숙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 부분이 저희에게는 행복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도 몇 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늙어 계시고요. 또 아이도 저 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너무 커져 버렸어요. 자, 아이들도 부모님도 너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진짜 목숨 걸고 빨리 해내야겠다. 진짜 단 하루라도 진짜 빨리 해내야 되는 게 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내 인생 최고의 하루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오늘이죠. 저는 늘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뭐 했을까?' 스스로 이 하루 동안에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의 날로 살게 되면 우리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원하는 목표치에 반드시 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인생의 하루는 바로 '오늘이다. 최고의 하루는 오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펜싱 이 4 인방을 좀 사심이 있어서 넣은 건 아니고요. 자, 이 펜싱의 이 4 인방 단 한 번에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운동량과 그 땀방울에 비하면 사실 이 금메달 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신 안에 존재하는 그 강력한 힘을 꺼내서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구에게나 이 강렬한 힘을 꺼낼
모든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뉴스킨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더 큰 어마무시한 그 강렬한 힘을 꺼내내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간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최고의 하루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밀리 사장님들, 오늘 제가 실제로 이제 만나 뵌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이제 줌을 통해서 우리 또 서세스 리더스 안에서 늘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폭탄에 계신 김지은 사장님, 제가 늘 지금도 김지은 사장님 계속 보고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그 날까지 서로의 꿈을 정말 많이 응원드리고요. 저 역시도 본이 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액션을 통해서 사장님들께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